은퇴자를 위한 주식 투자 교실입니다. 오늘은 코츠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업 분석과 투자에 대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는 K 방산 낙수 효과의 숨은 진주라고 타이틀을 붙일만 합니다. 코츠 테크놀로지는 현재 전반적으로 매수 의견이 강한 상태인데, 그 이유는 최근에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큰 사이클에 돌입했고, 또 현대로템이나 각 방산 업체들이 크게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츠 테크놀로지는 크게 상승하지 않아서 그 낙수 효과로 추가적인 상승이 많이 기대된다는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코츠 테크놀로지는 인베디드 시스템 국산화 기술력, 아주 핵심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LI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 등 대형 방산업체의 공급망이 연결되어 있는 좋은 회사입니다. 재정적으로 보면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의 매출액을 보면 418억에서 650억까지 약 55%의 성장을 보였고, 영업이익도 28억에서 105억까지 아주 275%라는 급등하는 영업이익 성장을 보였습니다. ROE 또한 18.5%로서 동종 업종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한 요소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EB, 익스체인지 본드, 즉 교환사채를 150억을 12월 달에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이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설명을 하면, 투자 전략은 14,500원에서 15,500원 정도에서 매수해서 1차 목표가를 전고점 부분인 23,000원, 2차 목표가를 28,000원, 손절가를 13,000원 정도로 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고 일단 종합적으로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의 전반적인 현황입니다. 주력 사업은 무기체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컴퓨터와, 그리고 컴퓨터 디스플레이, 즉 화면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컴퓨터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인베디드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이 관련된 그 플랫폼은 지상 무기 체계인 K2 전차, 그리고 차륜형 장갑차에 들어가고, 그리고 공중 항공 무기인 KF-21 전투기 보라매에도 이 플랫폼에 들어가고, 또 라이트 어택 헬기, 소형 무장 헬기에도 이 공급이 되고 있고요. 유도무기, 대공무기인 청궁, 그리고 미사일, 셈이나 현무 시리즈에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해상 장보고함, 잠수함에도 이런 컴퓨터와 함영기, 소프트웨어가 공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기술력은 밀리터리 스탠다드 인증을 통해서 아주 신뢰도가 높고, 또 국산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 이렇게 수입하는 게 아니고 국내 국산화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 또 국내에서 생산 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유지와 또 신속한 보수 지원이 가능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방산업체 특성상 수명 주기가 10년 이상으로 아주 길다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이 방산과 관련된 이 업황과 관련된 매크로 환경을 분석해 보면, 현재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국방비 지출이 증가되는 추세이고,
또 글로벌 환경도 마찬가지 국방비들이 예, 상승하는 그런 추세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보면 또 환율 또한 현재는 원화가 굉장히 약세죠. 달러 강세로 인해서 수입을 하려면 돈을 좀 많이 주고 수입을 해야 되는데 국내화, 국산화를 통해서 그러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또 반도체 공급망도 최근까지 수급난을 겪다가 이제는 원활하게 풀려서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데, 이 기업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방산 밸류체인 구조를 보면 현대로템이나 LIG, 하나시스템 등과 무기를 만드는 초기부터 같이 협업해서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국산화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이 애국산에 비해서 약 30%좀 저렴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면 주요 고객사들은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항공우주 이와 같은 방산업체가 있습니다. 지배 구조를 보면 최대 주주인 조지현 대표이사와 그 특수 관계인들이 요 부분이 지금 이제 대주주 이제 48.4%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서 기업 운영에 큰 문제가 없으면서 책임 경영을 하고 있는 체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애국인들의 지분은 약 2에서 3% 수준으로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애국인들의 지분이 확대될 여지도 좀 있다. 여러 가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여기 22년, 23년, 24년인데 이게 매출액이 계속해서 이와 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영업이익 또한 이와 같이 계속해서 이제 노란색인데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제 ROE, 녹색은 ROE 상태고, 부채도 이와 같이 약 50%로 줄어든 상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아주 좋다. 수주 잔고의 그 본격적인 매출 인식으로 인해서 아주 성장성이 좋고, 또 재무 건전성과 안정성도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이 초크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초에 이제 교환사채를 발행하게 돼 있는데, 교환사채는 이 전환사채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신주를 발행해 가지고 이렇게 줘야 되는 문제지만, 이와 같은 교환사채는 자사주, 즉 코츠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돈을 빌린 다음에 그 돈을 자사주로 갚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가를 희석시키는 그런 의미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와 같이 교환사채를 발행했느냐? 그것도 150억 규모의 큰 규모를 발행했는데 그 목적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과천에 그 연구 생산 시설을 통합 확충 신설하는 어떤 사업 신축 건축에 관련된 돈이 일부 쓰이고요. 그 다음에 R&D 연구 개발에 또 이 150억을 일부를 투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환사채를 발행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150억 규모이기 때문에 전환 가액이라고 있습니다. 28,620원 정도가 현재 전환 가액인데, 그 가격대 위로 올라가게 되면 물량들이 대량으로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매도가 나오면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오버행 이슈가 있습니다. 오버행이라는 것은 매도 물량이 대량으로 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에 비해서 전환가액이 상당히 높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리스크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150억에 관련된 이자 부담과 그 다음에 어떤 재무적인 그런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에, 돈을 이제 코츠 테크놀로지가 금융기관들 투자 기관에 여러 가지 돈을 빌렸는데 금융기관에서 이 테크놀로지 기업이 실적도 변변치 않고 기술력이나 이런 것도 다른데 떨어지면서 주가 상승이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 조기 상환 청구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환사채 즉 그러니까 주식으로 해서 돈을 갚지 말고 돈으로 갚아라 이와 같이 요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50억을 가천 4억 생산 능력을 통합 확충하는데 일부 자금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연구 개발하는데 어떤 기술을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데 또 일부 150억을 활용하고 그리고 이 의미는 이 까다로운 금융기관 이 투자자들이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게 돈을 빌려준 이유는 그래도 전망이 좋다는 겁니다. 즉 스마트 머니라고 그러죠. 이 큰 손들이 이 회사에 큰 돈을 빌려줬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성장성에 대한 신뢰가 된다. 신뢰성 입증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게 이와 같이 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즉 주가 하단을 지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종합적으로 분석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발행 공시 즉 12월 초에 EB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한 이후에 1개월 또 3개월 그 다음에 쭉 해서 이와 같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잘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이와 같이 이제 하단에 가격대들이 좀 많이 떨어졌을 때 모아가는 주식을 좀 매수해서 매집하는 활동 좀 하고 있다가 28,620원이라는 전환가액에 가까이 가서 그보다 약간 높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받은 그 주식을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이와 같이 매물로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1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그 이후로도 이 기업은 장기적인 성장 기술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장기적인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버행 리스크 해소와 함께해서 장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이 기업이 성장하는지 이런 걸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매물대 분석은 나중에 앞에 차트를 분석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신용잔고는 약 4.2% 정도로 신용잔고가 좀 있고 공매도도 좀 일부 있습니다. 최근 주요 공시 내용들을 보면 금년도 4월 달에 KF21 최초 양산하는데 이 기업에서 이 회사가 공급을 본격화 하기 시작했고요. LIG 넥스온과도 약 60.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지난 5월 달에 체결했고 또 6월 달에는 K2 흑표전차죠. K2 전차 양산하는데 여기도 납품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후에는 금년도 연말이 될지 내년도가 될지 아마 내년도가 될 수도 있는데 폴란드 2차 어떤 수주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기간별 전략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중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가치 투자 개념으로 아주 1년 이상 이렇게 들고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일단 스윙 개념으로 해서 3개월 이내에
어떤 숍으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14,000원 대에서 지금 현재 16,000원 부근인데 이 부분에서 매집을 해서 1차 전 고점이 18,000원 부근입니다. 18,000원 매물대 부근에서 1차적으로 수익을 좀 실현하고 비중을 축소한 이후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기 투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까지는 내가 투자금을 인내심을 가지고 묻어놓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이 KF21 양산이 되는지, 그 다음에 폴란드 2차 수주 계약이 공급 계약이 맺어지는지 이런 것들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목표가를 좀 상향해서 들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 투자로 해서 이 기업 자체가 이 코츠 테크놀로지 기업 자체가 국방 인베디드 국산화라는 어떤 아주 강한 기술적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죠. 기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가치 투자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적립식으로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관리하면서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수 의견이 강한 상태고요.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4,500원, 15,500원, 지금 오늘 가격이 16,8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해서 1차 목표가를 23,000원, 2차 목표가를 28,000원 정도, 손절가는 13,000원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그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이 종목을 주식을 사게 됐을 때 체크를 하셔야 될 내용은 첫 번째가 우리 이제 방산 수출의 어떤 낙수 효과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즉 K2, K9, 천궁 등 이런 무기 체계의 이 공급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국산화 기술력, 또 높은 기술 진입 장벽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공급망 파트너십 이런 방산업체들과의 엄격하고 좀 고정적인 어떤 공급망 파트너십, 그 다음에 카펙스 투자, 미래를 위한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성장성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스마트머니 금융 투자자들이 이 회사에 150억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을 빌렸지만은 투자금이죠. 그에 따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회사고 리스크 위험은 중간 정도.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은 아주 좋은 상태다. 그리고 고평가가 되지 않는 상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스크를 X축과 Y축으로 해서 이 X축은 발생 가능성, Y축은 재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인데 이 EB, 교환사채가 가장 발생 가능성과 재무에 미치는 위험도가 높은 거고 높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사들과의 어떤 집중 현상, 너무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현상, 그 다음에 수주, 해외 수주가 딜레이 되는 그런 것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고, 신용잔고가 아까 좀 4% 이상 됐었죠. 그런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뭐 25% 이상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리스크들을 잘 중간중간 체크하고 관리를 해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코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방산의 어떤 슈퍼 사이클 속에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숨은 진주다. 그래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 확실하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B 교환사채에 대한 단기적인 리스크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또
전 고점 부근에서 돌파해서 2차 목표까지 갈 때 거리량을 동반해서 가는지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모멘텀으로 추가 작용할 수 있는 해외 수주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코츠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